배소연이 드디어 김혜경에게 배신을 했다. 등에 칼을 꽂았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드디어 마침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지연, 그 사이에 위증 논란까지 많은 이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요, 정치적 의도 그리고 인간적 도덕성까지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김혜경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경선 당시에 발생한 일련의 부정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배소연의 증언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자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배소연이가 피고인, 그러니까 김혜경이가 기부행위를 한 부분, 그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꽤나 오래전부터 몸종같이 일을 했었죠. 성남시장 시절 전부터인데, 일단은 김혜경과 공식적으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수행비서로까지 쭉 이어왔다.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또 핵심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재판 지연의 정치적 의도를 볼 수 있는 부부의 행태, 특권 의식의 끝판대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고 예정일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변론을 재개하면서 사건이 지연됐습니다. 단순한 법적 절차의 지연으로 보긴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도 이재명의 권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결국 수차례 이어진 재판 연기는 일단 11월 14일에 결론을 낼 듯 보입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제 못 벗어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이미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재판 지연 문제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요, 이 김혜경과 배소연의 위증 행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주목해 볼 만합니다. 배소연은요, 이 김혜경과 공범으로 지목이 됐죠. 김혜경의 지시를 받아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부정한 결제를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드깡. 이제 카드깡 했는데 현금을 이제 김혜경이 줬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착복해서 80억 자산가가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끌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제 배소연이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결제를 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뭔가 마음이 통해서 복국을 드시고 싶었나? 비빔밥이 드시고 싶었나? 자기가 알아서 배민의 결제를 했고 시켰고 사모는 오자마자 그것을 현금으로 줬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증언이 여러 모순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배소연의 위증이 이런 도덕성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80억 재산을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배소연의 위증은 김혜경 재판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배소연이 법정에서 김혜경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도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재차 배소연에게 그거는 위증이 될 수 있다, 위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묻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적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보고 있는데요. 이 배소연이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 사법체계의 농락이다.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소연의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모는 모르게 도와주려고 했다. 이거죠. 모르게. 얼마나 충성심이 가득하기에 모르게 도와주고 싶어
싶어서 내가 모든 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좀 아니죠. 누가 봐도 김혜경의 부정을 덮기 위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배소연과 김혜경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이가 자신의 부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검찰의 주장과도 맞물려 가지고요. 두 사람 관계가 단순히 업무적으로 협조 관계가 아니다. 너무너무 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이 김혜경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 이제 모순적인 방어 부분이 이번 재판으로도 들통이 났는데요. 김혜경은 법정에서 자신이 법인카드 결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모를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혜경과 배소연과 함께 있었던 식사 자리의 결제 내역을 토대로 김혜경이 모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법 위반 10만 4천 원 중에서 카드 결제 외에 현금으로 결제했다라는 또 증언이 나오면서 그런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진 포스기에 내역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고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 다른 진술이다. 라고 검찰 측에서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번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경은 끝까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거래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밝혀질 겁니다. 왜냐?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다라는 변호사 측의 주장에 피해는 식당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식당에서는 뭐야? 너 지금 탈세하는 거야?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데 식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거 현금으로 결제 절대 안 했다라고 분명히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김혜경 측의 변호인의 주장은 곧 드러날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이 변호인 측도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변호를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게 조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그리고 이번에 배소연의 칼날이 김혜경을 완전히 한번 썬글었죠. 김혜경에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판에서 큰 변수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배소연의 증언이다. 배소연의 남자친구도 생을 달리하면서 이제 입을 다물어 버렸죠. 이게 증언을 하거나 사실 관계가 이제 밝혀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저버렸다. 굉장히 무섭구나. 뭔가 있구나. 그런데 지금 배소연 같은 경우는 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소연의 이름으로 지금 아파트고 상가고 한 세 채가 있는데 그게 자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소연이 죽어버리면 이것은 배소연의 가족들에게 가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재명의 차명 재산이다라고 하면 배소연이 있어야지만 그걸 다시 뭐 동호에게 주던지 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소연의 생명은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 배소연의 생명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으나 배소연의 입은 끝까지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 배소연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80억을 내가 꿀꺽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불고 제대로 쳐넣는 것. 그런데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배소연의 상황이라면 그런 고민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배소연의 증언이었는데, 이 김혜경의 방어 전략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배소연의 증언이 터진 겁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배소연에게,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에게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누군가에게 밥을 사면 문제가 된다라는 의식을 2021년 8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물음에 배소연이가 그럼 안 된다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재차 물어요. 10년 넘게 피고인을 가까이 했는데 증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배소연 네 입장에서 김혜경을 봤을 때 법에 위반된다라고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네! 라고 큰 소리로 답했다라는 것. 그리고 배소연이 말합니다. 피고인이, 그러니까 김혜경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이 없다.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리를 쫙 해보면요. 피고인 김혜경은
기부 행위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배소연이 지르니까 피고인석에 있던 그 김혜경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라는 것. 그리고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서 볼 위로 흘린 눈물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닦았다라는 것. 이 증언이 터지자마자 이제 김혜경 측 변호사들은요, 이 김혜경이 수차례 선거를 치러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식사 제공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조심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권에서는 해석이 이렇습니다. 배소연이 드디어 김혜경에게 배신을 했다, 등에 칼을 꽂았다 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혜경의 정치적 입지,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재명 연락 막았는데 뭐 김혜경까지 선거법이 터지고 지금 난리가 났네? 이거 이재명이 다음 대권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민주당의 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경이 왜냐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의 배우자로서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삼김 여사의 특검에도 김혜경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배소연의 증언 그리고 법적 문제 등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게 큰 악재로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사법부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신뢰가 깨져버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돌 때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든지 이재명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적합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으로 보면요, 사법부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김혜경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재판 지연에 응해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최강 빌런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최후의 보루로서 뭔가 든든한 내 마지막 방어선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줘야 되는데 이 이재명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대한민국 법치주의 자체를 근간을 흔든다라는 겁니다. 이 사법부가 정의를 구현하고요, 법 앞에 평등하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 그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사법부가 김혜경의 방어 논리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결국 김혜경과 배소연의 위증과 부정행위가 뭔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실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11월 15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1심 선고가 떨어지는 그 하루 전날 14일 날 김혜경의 선거 공판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날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방을 안겨줄지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8월 25일에 검찰이 이제 김혜경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종결을 시킨 이 사건. 그런데 재판부가 이 배소연을 직접 신문하고 난 다음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 통신 기록을 추가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재개한 것이고 결심 공판은 24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 그리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진 겁니다. 11월에 뭐 좀 끝내봅시다. 이젠 지겹기까지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